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재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자진상폐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진 상장 폐지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뜯어보게 되면요. 뭐라 그럴까? 상장사, 비상장사의 질적인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이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장단점 분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진상폐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팁에 대해서도 글 후반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진상장 폐지해서 비상장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려 하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서 보더라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비상장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도 좋고 뭐 대주주도 좋고 하니까 상장을 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상장사였다가 비상장사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장사로 남아있게 되면은 좀 뭐랄까 직간접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이 CEO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단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상장되어 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게 되면 주주의 수나 주주의 분포가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일 때는 한 주 사기도 힘들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냥 장난삼아서 한 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 수가 비상장일 때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에 따라서 주주가 많아지다 보니 이 말이 많아집니다. 예.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전화가 회사로 빗발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전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 담당자를 두고, 그 주식 담당자는 IR이라고 해서 자기의 회사를 뉴스에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공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저임이 되면 또 우편물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법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죠.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기 때문에 제3세력에 의해서 주식이 쉽게 매집되고 그에 따른 경영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비상장사들 같은 경우 상장사들 같은 경우 CEO들이 이런 주주들의 압박이나 간섭에 의한 스트레스를 은근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비상장 회사가 되게 되면요, 자, 주가 자체도 초단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 자체도 주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 회사에다가 항의 전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CEO 입장에서도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압박이, 안 보이는 압박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종종 회사 CEO가 우리 회사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재료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무의식적인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고 프리베이트. 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주들 간섭을 벗어나면은 집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럴 것인가? 우린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요, 주가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을 때는 특히 이제 테슬라처럼 나스닥에서 제법 큰 비중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 때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어쨌거나 기계적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 비중을 맞춰야 되는 펀드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은 꾸준히 유입되게 됩니다.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부양될 여지가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상장 회사가 되게 되면요, 이러한 유동성이 사라지고 주가가 오히려 고평가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비이성적인 주가 수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가 될 경우 오히려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예 가치 측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단점이 저절로 생깁니다. 스톡 옵션의 메리트가 사라진다. 자, 가끔 어떤 그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 직원인데, 혹은 뭐 벤처기업 다니는 회사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상장하면서 스톡 옵션 내지는 자사주가 대박나서 뭐 순식간에 몇 억 벌었네, 이런 이야기 왕왕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 충성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나도 저런 어떤 그 스톡 옵션이나 우리사주, 자사주에 의한 효과를 보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하지만 비상장 회사가 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톡 옵션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충성도가 크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톡 옵션을 많이 주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에 아주 중요한 뭐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칫 장기적인 목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를 다른 상장 회사에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즉 비상장 회사의 경우 상장사에 비해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자금을 끌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상장 회사의 어드밴티지가 생각보다 커요. 단적으로 상장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중견기업이라도 비상장 회사에 다니는 직원 같은 경우 은행에 가서 어떤 대출을 상담받는다 라고 하면요, 차원이 틀립니다. 상장기업에 다니시는군요. 오케이, 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전환세차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지만 비상장 회사가 되면요, 주가 자체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은 특정 증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발행하더라도 굴욕적인 조건에서 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좋은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매우 뛰어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처럼 재무구조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언급되는 회사가 상장 폐지한다? 이건 자칫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비상장 상장회사 그 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자진상폐라는 이슈가 내가 보유한 종목 또는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몇 건 정도는 자진상폐 이슈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자, 뭐 최근에도 H모 기업이 자진상폐 이슈가 발생해서 지금 공개 매수 중인 그런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존 주주,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진상폐 이슈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주가가 확 뛰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가를 토대로 해서 공개 매수가를 결정하는데 이것보다는 한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가를 설정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순간에 주가 상승이 있으니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보통 그 주가가 갭상승한 이후에는 공개 매수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하는데 대략 공개 매수 가격보다 1%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1%.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1%라도 더 먹기 위해서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면요, 장내 거래가 아니고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진상폐로 인해서 공개 매수가 진행될 때는 그냥 1% 가격이 낮더라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장내에서 그냥 매도하는 게 1% 낮더라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진상폐 이슈를 이후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연히 접하게 됐다. 이미 주가는 상승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만으론 주가의 추가 상승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공시 이후 자진상폐와 공개 매수 공시 이후에 한 1% 정도 주가가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작은 폭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대략 한 0.5%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공개 매수가 보통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만에 0.5%를 벌었다? 그러면은 이게 연 환산하면은 대략 한 5% 내지 뭐 많은 경우 한 6% 정도 됩니다. 예, 연 환산으로 치면은 제법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차익 거래로서 실제 기관에서 이를 사용하는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짧지만 이를 토대로 해서 한번 차익 거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요거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면요, 간혹 자진상폐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한 투자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자진상폐가 캔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가가 오히려 크게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에서는 테슬라의 자진상폐 그 이슈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장과 비상장사의 장단점을 분석해드리고, 실제 투자 전략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 혹은 우연히 자진상폐 이슈와 공개 매수 이슈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생소한 개념이시긴 한데요. 이러면서 뭐 투자 지혜와 시야를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저의 증시 토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예, 중요한 투자 팁, 투자 지혜를 넓히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독 버튼, 여기 있죠?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